네, 안녕하세요. 파스타 전문가 교육 1일차를 맡은 파스타 기술지원팀 권일입니다. 네, 앞서 파스타 전문가 교육 관련해서 간단한 커리큘럼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인 파스타 전문가 교육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클라우드 베이직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2에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2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클라우드 2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해를 또 보시면 이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속성, 클라우드 발전 과정, 클라우드 기반 사업 추진 기업, 그리고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기본 속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관련 기본 속성입니다. 이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후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 청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리소스를 사용한 만큼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입, 소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대신 클라우드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서버를 구입하고 도메인을 사고 그랬던 것을 했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직접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리적 데이터 센터 구축 없이 클라우드 공급자로부터 이제 리소스를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클라우드의 기본 특징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형 셀프 서비스,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리소스 공유, 신속한 확장성, 측정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주문형 셀프 서비스를 보면은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관리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 말이 뭐냐면은 사업자 혹은 관리자 별도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자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모바일 기기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하여서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리소스 공유는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자원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그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 이 말은 이제 개별 사용자에게 멀티 테넌시 방식으로 독립적인 자원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신속한 확장성.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스케일업 그리고 스케일 다운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자원을 이제 필요한 만큼 동적으로 확장하거나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불필요한 자원이 있을 경우 이제 스케일 다운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자원이 좀 있으면 이제 스케일 업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측정 가능한 서비스는 이용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된 정보로 이제 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5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 덕분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성, 유용성, 가용성, 빠른 구축 속도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성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만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 및 데이터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특징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에만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유연성 부분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확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축소하는 등 유연한 활용 용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앞에 보시면은 사용자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자가 원하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인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속한 확장성과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가용성의 경우는 일부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가용성이 높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음. 이 말은 일부 장애가 있어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하드웨어를 장비 사서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이제 금액이 더 저렴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빠른 구축 속도가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가능.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용성에서 한번 얘기해 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하드웨어 장비 세팅하고 미드웨어 설치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축된 클라우드를 그 관리자 혹은 사업자로부터 리소스를 제공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자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클라우드 연역 부분인데요. 연역을 보시면은 지금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AWS가 가장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이제 발을 담근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애저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GCP 등 여러 회사 큰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회사들이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뛰어들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좀 간단하게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클라우드 시장 규모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경 자료거든요. 이번에 온라인 교육하면서 좀 자료 다시 조사해서 이제 2020년경 자료로 업데이트 할까 했는데 2017년경 자료를 좀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예상한 2020년 클라우드 시장 규모와 지금 2020년 또 새로 조사한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지금 그 예상보다 많이 컸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좀 저조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줬는데요. 우선 2017년에 조사했던 자료부터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장 규모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1600억 달러 돌파를 예상했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 약 19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뭐 비파스, 사스, 파스, 아이아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사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은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서비스화를 위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자동화 관리 조절 필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600억 달러 약 하나 190조에서 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사스가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시장과 사용자의 다채로운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컨테이너 자동화 관리 조절이 필수적인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주목받는 서비스가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없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능을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쪽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PPT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사스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사스를 컨테이너로 관리해주는 이제 자동화 관리 조절이 필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네, 2020년에 발표한 가트너 자료입니다. 가트너 자료를 표로 만든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2020년 자료 먼저 보시면은 2017년에는 16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24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얼마나 클라우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22년에는 3200억
정도 달러를 예상했지만 실제 2022년 됐을 때는 뭐 4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더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이제 사스가 모든 클라우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은 이번에 발표한 가트너 자료를 보시면은 파스, 아이아스도 이제 충분히 그 시장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아이아스, 파스 시장도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파스타가 파스 시장에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2022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3,431억 달러 돌파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가트너 자료인데 제가 이제 스태티스타 자료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거의 비슷하게는 좀 상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트너 자료 말고 스태티스타 자료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Total Size of the Public Cloud Computing Market from 2008 to 2022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들어가셔서 스태티스타 자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스태티스타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트너 자료는 지금 좀 이따가 한 번 더 클라우드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트너 자료 조사했던 거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이것 또한 2017년 자료라서 현재 지금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셔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더 좀 많은 기업, 이제 현재 현행화된 기업들을 좀 보고 싶으시면은 다음 이제 지금 보여드릴 웹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landscape.cncf.io라고 치시면은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현행화된 자료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번 이 자료들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얼만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PT 자료를 비교해서 얼마나 클라우드 사업이 좀 많이 커졌고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동향인데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2017년 자료라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 자료, 이제 가트너 자료를 좀 조사했던 게 있는데요. 그 자료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2017년에 그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만큼 컸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에 페이지에서 2020년 자료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입니다. 보시면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인데요. 2017년까지의 해외 시장 규모는 1,070억 달러, 하나 약 127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1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가 4,9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 파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만 보시도 아시다시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사스가 약 600억, 아이아스가 300억, 물론 파스가 좀 작긴 해도 약 170억 달러 정도로 되어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사스가 2,600억, 아이아스가 1,900억, 파스가 좀 많이 작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보다 좀 많았는데 국내 시장은 아이아스에서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고 약 뭐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스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작고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현재 이제 가트너 발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과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 사용자 지출 합계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앞에 있는 자료랑 비교해 보셔도 이제 1,070억 달러였는데 2018년부터 이제 엄청 괄목한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약 700억 달러 정도 이상이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걸 보시면은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도 2022년까지 규모가 3조 7,238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는 2017년에 4,900억이었는데 2018년부터 이제 1조 9천억,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도 이제 뭐 좀 내용은 다르겠지만 서비스 최종 사용자 지출 합계랑 서비스 시장 전망이랑 좀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사스가 크고 이제 파스가 좀 작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가트너 자료를 보시면은 이것보다 좀 많이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는 파스가 좀 많이 작게 나왔었는데 실제 가트너 발표 자료를 보면은 아이아스와 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요. 2019년에 비해서 이제 2022년에 약 2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 사스가 가장 큰 건 맞는데 파스랑 사스도 이제 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시 이제 PPT로 넘어가서 아까 그 같은 자료를 보신 것처럼 이제 파스 시장이 서비스 매출 전망이 좀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만큼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도 그 전까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아가지고 투자를 기피를 했다면은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국내 파스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파스 시장이 커지면은 그만큼 파스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교육이 파스타 전문가 교육 과정이고 수료증을 저희 드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파스 전문가 교육을 수료를 하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파스타 구축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스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클라우드 기술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스, 아이아스 시장이 좀 많이 컸지만 가트너 발표 자료도 보고 이제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파스 시장이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파스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파스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진행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파스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뭐 아마존, 뭐 GCP 등이 있고, 파스 부가 기능을 통한 다양성이 증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BM을 보면 이제 왓슨을 통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아마존, 뭐 MS 등은 IoT 기능을 플랫폼 도입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파스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국내 기업들도 지금까지 파스가 소외가 됐다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많이 파스에 투자 그리고 연구 개발을 진행할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클라우드 산업 동향입니다. 현재 파스 시장을 보시면은 사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자, 오픈소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각광을 받는 오픈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소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치열한 개발 경쟁 속에서 종속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파스에 대한 사스의 종속성이 크게 증대됐기 때문이고요. 또 종속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오픈소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8년이랑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해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먼저 2028년도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의 성장,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증가, IOE의 부상, 인터넷 품질 개선과 5G 네트워크 부상,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각각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각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의 성장입니다. 사스 기업들이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유연하고 경제적인 경로를 제시를 했는데요. IaaS, 파스의 성장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를 늘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스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된 클라우드가 서비스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의 경우 사스, IaaS, 파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을 봤었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증가입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더 큰 용량의 스토리지 장비를 갖춘 데이터 센터 개척을 예측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스토리지 용량이 약 2배 증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은 자사 목표를 위해서 기존이 아닌 이제 클라우드 공간을 적극 활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걸 5대 트렌드로 봤고요. 다음은 이제 IOE의 부상입니다. 먼저 IOE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 및 소비자 제품을 말하여 확장된 디지털 기능 갖춘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좀 다소 IoT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IoT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속적인 혁신을 IoE 전면에 내세울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IoT가 성장하는 가운데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서 이제 IoE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봤고, IoE는 네트워크 모든 기기들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소통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기능을 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E가 부상을 했다. 뭐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인터넷 품질의 개선과 5G 네트워크의 부상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이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가바이트 LTE 속도에서 완전한 5G 네트워크로 변환할 것을 트렌드로 봤고요. 이제 개선된 네트워크 품질은 5G다 보니까 응답이 매우 빠르고 그리고 빠르게 구동되는 서비스와 앱과 이제 소비자의 기대를 높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IoE가 부상을 하게 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품질의 개선 그리고 네트워크의 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IoT, IoE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품질 개선이 부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5대 트렌드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입니다. 점차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이제 기업들이 기존과 다르게 보안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2018년도에는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트렌드로 봤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벽한 보안 대책을 구현할 수 없는 기업은 이제 관제 보안 서비스 공급 업체들 연결해 줌으로써 보안 영역에서 크게 성장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2018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입니다. 네, 약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스 공급업체들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했고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본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노력을 가속화를 했습니다. 또 퍼블릭 공급업체들은 완전 관련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를 자신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진입 차선으로 삼았고요. 핵심 오픈소스 코드로서의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쿠버네티스의 도입에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좀 이제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아마 이 교육 들으신 분들 아까 뭐 쿠버네티스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뭐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쓰일 것 같고 좀 이제 파스타 그리고 쿠버네티스 둘 다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스타 안에도 카스라고 쿠버네티스가 있으니까 그 쿠버네티스를 공부를 하시면은 파스타에 있는 그 카스 서비스를 쓸 때 도움이 되니까 좀 한번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루션 공급 업체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 내부에서 쿠버네티스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또 컨테이너 상태 저장 및 상태 비저장 시멘틱 모듈을 지원하는 수준이 높아졌고요. 서비스 메시가 멀티 클라우드에 유력한 네트워크 관리 백플랜이 됐고, 클라우드 투 엣지 분산형 컴퓨팅 패브릭이 확대됐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 가상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가 융합, 그리고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가 확대가 됐 것을 트렌드로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2020년인데요. 2020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입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초자동화, 멀티 경험, 민주화, 휴먼 증강, 투명성과 추적성, 그리고 강화 엣지, 분산 클라우드, 자율 이동체, 실용적인 블록체인, AI 보안인데요. 이 중에서 강화 엣지랑 분산 클라우드는 지금 클라우드랑 가장 연관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겠지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자동화입니다. 초자동화는 기계학습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도구를 결합하여 작업 수행을 의미하고요. 멀티 경험은 VR, AR, MR뿐만 아니라 다중 채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등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민주화는요, 전문 교육 없이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제 분석 등 전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휴먼 증강은 기술과 과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와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투명성과 추적성은 AI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네, 강화엣지랑 분산 클라우드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강화엣지는 이제 견고하고 전문화된 컴퓨팅 리소스와 데이터 스토리지로 엣지 컴퓨팅이 강화되면서 폭넓은 산업에 대해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하고요. 분산 클라우드 같은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데이터 센터 외부에 있는 다른 위치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 이동체는 기존의 인간이 담당하고 수행하던 역할을 AI가 수행하는 영역 확장을 의미하고요. 또 실용적인 블록체인은 현재 다양한 테스트와 소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게 2023년까지 본격 확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상되는 곳은 이제 뭐 자사 추적, 보험 청구,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 도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을 의미합니다. AI 보안은요, 초연결 스마트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 노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과 프로세스 역할 증대를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던 강화 엣지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엣지입니다. 혹시 엣지 컴퓨팅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엣지 컴퓨팅이 뭐냐면은 사용자 디바이스 가까운 곳에 정보 소스 그리고 저장소를 배치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콘텐츠를 수집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강화 엣지라는 건 이제 정교하고 전문화된 컴퓨팅 리소스와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로 엣지 컴퓨팅이 강화되면서 폭넓은 산업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강화 엣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속한 데이터 처리와 소통이 필요로 한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G 사용화 및 디지털 트윈 구현과 맞물려 가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제공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서 외부에 있는 다른 위치,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존 중앙 집중 방식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런 것 등에서 이동하는 단말에서 효과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AI였는데요.
클라우드 이해에서 좀 아셔야 되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서 이제 클라우드 이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이해 오늘 교육이 보시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 그리고 클라우드 특징, 장점, 뭐 시장 전망, 그리고 뭐 동향이라든지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뭐 동향이나 트렌드, 그리고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내가 파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서 이제 파스가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파스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파스타가 중요하고, 이제 이 지금 파스타 전문가 교육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좀 많이 봐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특징이라든지 장점 등을 이제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이해의 장점, 특징을 좀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음에는 클라우드 이해를 넘어서 클라우드 모델 및 이해 그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클라우드 이해 교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